이제 유제품에 대해서 유제품이 몸에 점액질이 형성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번쯤이 아니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유, 치즈, 버터 등등의 유제품을 섭취하면 얼마나 많은 점액질이 생성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유제품은 대체 왜 몸속에서 점액질을 만들어낼까? 이런 이야기도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유제품은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간이 급속도로 막히게 한다는 것이다. 유제품은 다른 음식과 달리 위로 내려가서 순조롭게 분해되고 소화되어서 정관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계속 위장에 머무르려고 한다. 위장에 들어있는 유제품은 일단 같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한다. 그 다른 음식 쪽에는 월등히 높은 영양가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과일, 야채, 잎채소, 허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음식 속의 미네랄, 비타민, 또 미발긴 항과가 있어 또 항박테리아 등등 이런 갖가지 영양소와 치유력을 지닌 파이토케미컬에 유제품이 엉겨붙으면 그 생명력과 가치는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음식물은 장 내벽으로 흡수되어 혈관 속으로 들어간 뒤에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도달해서 더 가용성 높은 메틸화된 영양소로 전환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의 영양소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 영양소는 일정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다. 따라서 간에 늦지 않게 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같은 영양소가 몸속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소멸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도록 무장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간에서 영양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산화를 막아주는 화합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다. 간에서 나온 특별한 화합물이 영양소와 결합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영양소는 혈액 속의 전기와 전도성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것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2,000가지가 넘는 간의 기능 중에 하나다. 다시 유제품으로 돌아가 보자. 유제품은 이렇듯이 소화 과정에 정체를 일으켜 소장과 대장에 있으면 안 되는 유해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게 해준다. 유제품은 소화기관에서 소화와 또 분해를 거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더디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산소를 너무 많이 뺏는다. 그리고 겨우겨우 분해되고 장간 내벽으로 흡수되어서 간 문맥으로 통해서 간에 도달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유제품이 간 기능을 둔화시켜서 간에 즉각적이고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점액질이 생성되는 것이다. 몸의 여과기인 간이 정체되면 간이 여과하던 독소들이 간에서 빠져나와 몸에 다시 퍼지면서 히스타민이 증가하고 이는 더 많은 점액질 생성으로 이어진다. 유제품을 섭취한 영유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소화불량과 변비에 걸리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기의 간이 유제품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럼 모유는 어떻게 먹느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유는 유제품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림프관도 유제품 부산물에 의해서 먹힐 수가 있다. 림프관의 기능에서 하나가 병원계를 통제하는 것인데 림프계에 림프구가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침입자를 색출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NK세포가 유제품의 방해를 받으면 침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활개치는 침입자, 즉 병원균은 림프관의 치명적인 독이다. 병원균에서 나오는 독이 혈관과 조직을 자극해서 액을 만들게 하고 그 액이 점성이 강해지면 점액이 된다. 이 또한 유제품이 몸속에서 점액질을 유발하는 경로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몸속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하자. 이 독감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계란, 유제품, 글루텐, 잔여물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서 먹어 치운다. 그 과정에서 독감 바이러스에서 독성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독성물질이 점액을 형성 유발하는 것이다. 독감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독감 바이러스는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에 먹은 계란, 유제품, 또 글루텐의 묵은 잔여물이 보관된
가난의 저장통을 찾는다. 이런 저장통이 적을수록 독감에 걸렸을 때 점액질이 덜 형성된다. 이 책의 해독법을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독감 바이러스가 계란, 유제품, 글루텐 잔여물을 먹고 증식하면서 분비한 독성 물질 때문에 생성된 점액질이 바로 독감에 걸렸을 때 기침과 코막힘 일으키는 가래와 콧물이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잡아가두려고 점액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병원균이 살고 있다. 앱스타인바 같은 바이러스나 연쇄성 구균 같은 박테리아도 유제품에 자연히 존재하는 호르몬과 단백질을 먹으면서 자기만의 독소를 배출한다. 이런 독소 역시 점액질 생성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 몸의 병원균 부하율이 높아지면 예컨대 많은 성인과 아동의 몸의 숙주도 모르게 기생 중인 연쇄성 구균이 증가하면 유제품 섭취에 따른 반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유제품 알레르기로 발전할 수가 있다. 꼭 유제품 민감증을 진단받은 사람만 유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계란 섭취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동안 문제없이 섭취하던 우유, 치즈, 버터, 크림, 유청 또는 유청 단백질 파우더, 케피르, 요구르트, 산양료, 연소 치즈 등의 유제품 때문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유제품 알레르기 증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다. 따라서 몸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유제품을 끊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제품을 먹이로 삼는 유해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먹이를 뺏기면 배가 고파서 성미가 고약해지기 때문이다. 병원균은 굶어 죽기를 위기를 인식하고 실제로 서서히 굶어 죽기 시작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 독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 아드레날린은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천연 스테로이드 작용을 한다. 몸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 그 음식을 찾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입에서 당기는 대로 아이스크림, 피자, 치즈, 파스타, 치즈버거 등등 병원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병원균은 다시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다. 유제품의 중독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 몸속의 병원균이 유제품을 통해서 증식되기 때문에 유제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이렇듯이 치즈 한 조각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순간에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그 유혹을 뿌리칠 더 큰 힘과 동기가 생길 것이다. 그 유제품에 점액질을 만든다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글루텐의 문제 볼까요? 글루텐. 의학계는 글루텐이 왜 그렇게 무서운 파괴를 거치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이라면 글루텐 알레르기나 셀리악병 같은 증세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사람들이 대체 왜 글루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과연 전문가들이 말하는 만큼 글루텐에 민감하게 있는 게 맞을까? 그것은 맞다. 단지 밀가루를 비롯해서 여러 글루텐 공급원에 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진짜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주변에 평생 글루텐을 섭취하면서 글루텐 민감증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80년의 어르신이 계신가? 밀가루 음식을 아무 탈 없이 먹었던 세대에 속한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인 중에서 글루텐과 관련된 셀리악병이나 기타 병증이 우려돼서 글루텐 섭취를 철저히 피하는 청소년이나 20대에서 60대의 성인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글루텐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글루텐의 염증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까지 유발한다는 의사와 건강 전문가의 경고 때문이다. 이는 오래된 관행이 아니다. 글루텐이 어떻게 염증을 유발하고 왜 글루텐 민감증과 자가 면역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최근에 나온 이론이다. 진실을 밝히자면 글루텐은 병원균을 먹여 살린다.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글루텐을 먹고 증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염증을 일으킨다. 그 반대
즉 글루텐의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글루텐을 먹고 증식한 병원균들을 제거하려고 면역 체계가 작동하면서 염증이 생긴다. 이런 사실이 의학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자. 염증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로 물리적인 힘이나 독소, 노출에 따른 상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내의 병원균의 활동이다. 병원균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데 장기나 조직에 침투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몸속에 있는 특정 트러블 메이커 물질이나 음식을 먹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과 부산물을 배설하는 것이다. 글루텐 같은 음식 자체는 직접 염증을 일으킬 수가 없다.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먹이가 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고령층 대다수가 글루텐을 섭취해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글루텐을 섭취로 염증이 생기려면 글루텐을 먹이로 삼는 특정 병원균들이 몸속에 존재해야 한다. 셀약병의 진짜 원인은 글루텐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이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이면에 있는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최고의 명의들도 수많은 증상과 증세를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은 하면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긴 증상이라는 설명은 사실 그 증상의 근원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몸을 탓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절대로 갑상선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지모토 병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절대 피부를 파괴하지 않는다. 습진과 건설을 설명하려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 글루텐의 면역 체계로 하여금 장관 내백을 공격하여서 손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셀약병을 설명하는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장관 내백을 손상시키는 것은 면역 체계가 아니라 글루텐을 먹이로 삼는 바이러스이다. 우리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글루텐이 하는 일은 병원균의 연료로 쓰이는 것이다. 글루텐은 섬유 근육통, 하시모토병, 습진, 건선, 다발성 경화증, 라인병,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 내막증, 건선성 관절염, 루푸스, 만성 피로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류게릭병을 말하고 이렇게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60종이 넘는 엡스타인 바이러스 변종의 먹이이다. 이 모든 질병이 오늘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된다.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만성 증세의 이유를 몸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이론은 195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의사들의 이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계는 여전히 그 늙은 이론을 따르고 있다. 요즘에는 그 이론에 약간 살이 붙긴 했다. 즉 글루텐이 일으킨 염증 때문에 몸이 혼란스러워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첨단 정보가 아니다. 악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를 호도하는 정보이다. 몸의 교란 때문에 공격한다? 아니라는 거죠. 글루텐의 여러 증상과 증세를 유발하는 병원균을 먹이라는 사실을 나는 꽤 오래전부터 설파해왔다. 요즘은 이런 메디컬 미디엄 정보를 진료에 활용할 의사들도 등장했다. 글루텐이 병원균의 연료이기 때문에 글루텐을 섭취하면 환자 몸속에 있는 유해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더 깊숙이 장기를 파고들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과 기타 만성 질환을 심화시키는 설명을 의사들이 환자에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차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일차적으로 글루텐을 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글루텐이 어떻게 몸을 교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하여 자신을 보호하면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글루텐을 먹이로 삼아 증식할 만한 병원균이 몸속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음식을 비롯한 글루텐 함유 식품을 먹어도 별 탈이 없이 지낸다. 그렇다고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병원균이 있다. 각기 다른 변이나 또 변종 그리고 양에 따라서 정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병원균이 왕성하게 정식하는 체내 환경은 아니라서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증상이 경미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딱히 아픈 데가 있어서라기보다 몸속을 한번 청소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독을 했는데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예전에도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에서 글루텐을 없앤 뒤로 기력이 좋아져서 놀라고는 한다. 자신이 글루텐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글루텐을 끊었더니 브레인 포그가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져서 놀라는 것이다. 잠을 덜 자고 피곤하지 않고 그동안 적응이 되어서 참을만 했던 통증도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수분 보존에 의한 붓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에 바쁘게 사느라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몸 전체에 퍼져 있던 가벼운 염증이 글루텐을 끊으면서 사라진 덕분이다. 염증 때문에 생긴 증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글루텐으로부터 몸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증상은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랬네요.